인천 학원 강사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적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과 김포에서는 소방관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아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동전 노래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온 뒤 좁은 공간에 감염 우려가 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특히 어떤 방역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는 성공 복원이 과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속도와 확산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경로까지 추적하기 힘든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뷔페에서 근무했던 50대 여성 2명이 지난 24일과 25일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뷔페에서 사진사로 근무했던 확진자와 겹치는 동선이 없어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가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이른바 N차 감염으로 확산돼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부천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도 연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부천 신상 119 안전센터 소방관이 감염된 데 이어 서부 119 안전센터에서 구급차 운행을 담당하던 30대 소방관도 확진됐습니다. 특히 해당 소방관은 지난 17일과 20일 부천의 한 찜질방에 머문 것이 확인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사와 출동 차량을 방역 소독하였으며 확진자의 접촉자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검사하여 138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사와 출동 차량 및 장비에 대해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어 추가 발생 가능성은 현재까지 없어 보입니다. 또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부천 상동 인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역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뷔페 등 집단 감염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 확진자가 부천 오정동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가 주변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목욕탕 같은 데도 편하게 못 가고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솔직히 손가락으로 안 누르거든요. 어디 가나 다 불안해요. 지금 모든 걸 약속을 마음대로 잡지도 못하고. 학교 가면은 확진자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또 퍼지면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퍼지니까 불안해요. 사회적 거리를 좀 더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감염 경로조차 미궁인 확진 사례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은 환자들도 주말 사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소방관과 그 주변 사람들의 경우도 아직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례인데요. 이번 환자들의 경우는 접촉자가 적지 않아서 지역사회로 감염이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와 함께하죠. 이 기자, 김포에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소방관부터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김포에서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소방관, 김포 장기동에 살고 있는 부천소방서 소속 소방관입니다. 네. 이 소방관의 감염 사실이 알려지면서 근무지였던 부천 신상 119 안전센터는 이날 잠시 문을 닫고 동료 소방관들을 격리하기도 했는데요. 네. 같이 근무했던 동료 소방관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포 지역 병원의 간호사였던 소방관의 아내가 같은 날 뒤이어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함께 검사를 받은 5살 난 자녀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현재 격리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음성인 건 다행이지만 지금 간호사인 부인이 확진된 게 좀 걱정됩니다. 지금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과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간호사가 이루던 그 병원에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까? 네, 사실 소방관 남편의 확진 판정 이후에 곧바로 이 부인의 간호사라는 직업이 또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가장 우려를 했던 게 바로 이 간호사 부인의 확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아무래도 앞선 사례들을 봐도 병원에서 감염이 또 빠르게 확산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려가 컸는데 다행히 현재까지 이 간호사가 일했던 병원에서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네.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 직원 45명 그리고 입원 환자 3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주말 이후 퇴원한 환자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접촉한 사람이 또 적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지역의 한 의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이곳에서만 접촉자가 17명에 이릅니다. 다만 이 17명이 실제 이 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네. 김포시는 이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같은 공간, 그러니까 의원 안에서 같은 공간에서 이 호흡기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접촉자 수에 포함을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지역 상황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동료 소방관이자 또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던 예비 소방관 부부도 이어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소방관과 다른 소방관들입니다.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 소방관의 근무지는 마포구 소방서고요. 네. 같은 날 역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소방관은 부천 소방서 소속입니다. 이 두 소방관은 예비 부부 사이고요. 네. 앞서 이제 김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소방관의 동료이기도 하지만 두 그 소방관의 근무센터가 또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확진 판정을 받은 소방관과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 예비 부부도 김포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이들 예비 부부 역시 근무지인 부천과 김포를 오가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접촉자는 마찬가지로 적지가 않습니다. 네. 앞서 기사에서 예비 남편, 그러니까 남성 확진자가 부천의 한 찜질방을 다녀가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 보셨는데요. 이 남성 확진자는 김포에서도 한 PC방을 이용을 하면서 7명과 접촉을 했습니다. 이 외에 김포 지역에 있는 편의점과 음식점, 주점까지 이용을 하면서 13명과 더 마주쳤고요. 네. 때문에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고 이 지역사회 안에서 추가적인 감염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 밝혀진 감염 경로가 아주 명확하지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포에서 앞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소방관의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가 않고요. 네.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번 감염 사례의 첫 감염원이라고 또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방역당국은 연이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소방관 3명이 앞서 이달 9일에 같은 차량을 이용해서 지인 결혼식에 함께 다녀온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확인이 되지 않은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전해주시죠.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가 2주간 동전 노래방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과 또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와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장한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금 인천 102번 확진자를 통해서 6차 감염대로 추정되는 이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부천에서 한 돌잔치를 했던 곳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살 아이까지 감염이 됐는데 애초에 어린아이들은 잘 감염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 치료 과정이 성인에 비해서 이 어린아이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성인이나 어린이나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증상이나 발병 양상에 따라 대증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성인이나 소아에서 치료 과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영국 런던에서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 계절 환자 8명이 보고되었는데요.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어린이 환자 10명과 가와사키 병과 연관성에 대해 조사했더니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 항체가 양성 반응을 보였고요. 네. 이 계절의 특징은 고열, 발진,
충혈된 눈, 통증 등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원인과 치료법은 아직 모릅니다. 네. 현재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어린이 궤질 등이 확인된 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이 괴질에 관한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한 사례의 경우는 돌잔치에서 사진을 찍었던 이 택시 기사가 바이러스로 옮긴 건데 택시 기사는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스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감염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사진 찍었던 그 택시 기사분이 마스크를 썼지만 돌잔치가 이제 좋은 날이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감염되거나 또는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밀착하여 쓰지 않아서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택시 기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동전 노래방에서 감염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학원 강사 102번 환자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또 그 제자가 다녀간 인천의 동전 노래방을 매개로 한 이번 전파는 최근 구천 돌잔치 뷔페 식당으로까지 번진 뒤에 확진자가 수도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전 노래방이 지금 새롭게 위험 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노래방, 클럽 등 유흥시설은 대부분 환기가 되지 않고 또 지하에 위치한 곳이 많고요. 지하가 아니더라도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노래방은 특히 이제 마이크 등을 공유하는 것이 문제고요. 마이크 덮개를 사용자마다 갈지 않고 쓰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스크 표면에 최대 7일간 생존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플라스틱에는 4일, 유리에는 2일, 섬유와 목재에는 24시간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노래방에서는 마이크, 책자, 탬버린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사용한다면 비말이 마이크, 책자에 튀고 이렇게 비말이 묻은 물품을 다시 다른 이용자가 만지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좁은 공간 그리고 마이크를 공유한다는 점,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행정명령으로 이 노래방 영업을 금지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방역 대책들을 좀 추가해 보면 좋을까요? 예, 어제부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그 행정명령이 발동되어 있긴 하는데요. 노래방, PC방 등이 폐쇄 공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비말이 공기 중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또 이제 노래방을 가동할 경우에는 노래방 관리자가 방문자가 지나간 후에 노래방 공간이나 물품을 소독할 필요가 있고요. 마이크 커버 같은 경우도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교체해야 되고요. 만약에 노래방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자기 마스크를 꼭 사용하고 마이크나 책자 등 물품을 만지고 나서 손을 이제 얼굴로 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삼가하고 손 씻기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 번 강조해드리고 있는 이 방역 수칙인데요. 우리가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한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즉각 환수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전액 환수까지는 약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4일부터 차상위계층 5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은 인천시. 시는 이 중 5,613가구에 지역화폐인 이음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5,613가구 중 110가구가 이후 신용카드로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겁니다. 이렇게 중복 지급된 금액은 모두 9,800만 원.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으로 논란이 일자 인천시는 중복 지급 사례는 적극적인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통합 전산망이 구축되기 전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인천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 중복 수령 금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며 중복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이음카드로 중복 지급된 지원금 중 미사용 금액을 환수했습니다. 또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령자에게 자발적인 반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는 늦어도 6월 말까지는 환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은 저희도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 계양산성을 복원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계양구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복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복원 후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스마트폰 출동 이재필 기자입니다. 계양산 중턱입니다. 돌들이 쌓여 있는데요. 바로 계양산성입니다. 가지런히 쌓여 있는 모습이죠. 네, 바로 복원된 구간인데요. 한편으로 보시면 좀 덜 정돈된 듯한 모습의 돌 무더기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계양산성 원형의 모습입니다. 계양산성 둘레만도 1184m에 달하는데요. 문화재청은 지난 22일 계양산성을 국가사적으로 공식 지정했는데요. 발굴 조사를 시작한 이후 17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계양산성 발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처음으로 계양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추측 시기 특정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발굴 유물과 학술대회 등으로 난관을 극복한 계양구. 결국 2020년 5월 계양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계양산성의 성공적인 복원. 현재 전체 1184m 중 약 100m 정도만 발굴 복원된 상황입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와 협의가 관건입니다. 국가사적이 지정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70%가 저희가 총 사업의 70%가 저희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문화재청과는 저희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게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죠. 계양구는 계양산성을 복원하는 데 최소 300억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원 시기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국토부는 부천 대장신도시 2만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부천 대장신도시는 인천 계양, 서울 마곡과 연계해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됩니다. 또 슈퍼 급행 간선버스, 즉 SBRT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된 기업벨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대장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이곳에 문화, 상업, 업무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로써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 지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지난 23일 문화다양성 주간을 맞아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문화예술 퍼포먼스 축제 다다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예술인인 작가 송주형의 미디어 아트 변신과 함께 극단 배낭 속 사람들이 만드는 거리 퍼포먼스 변신 등이 차례로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염려해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번 축제는 다음 달 10일까지 온라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올해 부천 문화다양성 행사는 오는 27일 끝이 나는 전국 행사 기간보다 일주일 더 길게 진행됩니다. 유엔이 지정한 매년 5월 21일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문화다양성 주간은 올해로 6번째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양성이라는 관점이 오히려 더 왜곡되거나 축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로 삼고 저희 프로그램이 그런 시민들에게 다가갔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힘든 상황을 같이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헬로티비 경인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